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아생전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여행지 5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우리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 곳들이죠. 혹시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함께 추억을 되새기며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떠나기 전에 여행 가고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이름만 들어도 푸르른 바다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6.25 전쟁 때는 임시 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매력은 바다와 도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고층 빌딩 뒤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풍경은 부산만의 특별한 매력이죠. 먼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이면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다 보면 일상의 모든 걱정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해운대 마린시티의 야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녁이 되면 형형색색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광안대교의 야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불빛의 흐름, 그리고 바다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젊은이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두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는 이곳은 한국의 산토린이라고도 불립니다. 6.25 전쟁 때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이 예술가들의 손길로 아름다운 문화마을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숨겨진 예술 작품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부산항의 전망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부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하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 싱싱한 해산물의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부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싱싱한 회를 맛보고 부산 어묵을 사 먹으며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태종대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울창한 송림 사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거대한 바위들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장엄한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전망대에 올라 남해를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파도가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은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바다의 낭만, 도시의 활력, 역사의 깊이,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곳이죠. 부산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시면 왜 사람들이 부산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주입니다.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먼저 불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는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올라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 다보탑과 석가탑의 조화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극락전의 고즈넉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천년 전 신라인들의 예술혼과 신앙심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특히 봄에 방문하시면 불국사 경내의 벚꽃이 만개하여 한층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가을의 단풍도 일품이고요. 사계절 내내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석굴암은 정말 경이로운 곳입니다. 산 중턱에 인공으로 만든 석굴 안에 본존 불상을 모신 이 건축물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신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입니다. 본존불의 자비로운 미소와 주변 보살상들의 섬세한 조각을 보고 있으면 천년 전 장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동궁과 월지, 옛날에는 안압지라고 불렀던 이곳은 특히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어둠이 내리면 궁궐 건물과 정자에 불이 들어오고 그 모습이 연못에 그대로 비쳐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신라의 왕자들과 귀족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니 천년 전 그들도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시를 읊고 음악을 연주했을 것 같습니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높이 9.4m의 이 석조 건축물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농사의 때를 알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던 곳이죠. 지금도 첨성대 앞에 서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신라 천문학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대릉원에는 신라 왕과 왕족들의 고분이 모여 있습니다. 커다란 봉분들이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천마총에 들어가 보시면 고분 내부 구조를 직접 볼 수 있고 화려한 금관과 천마도 같은 유물들이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주는 이렇게 걷는 곳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경주를 방문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의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이 1947m.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높이만이 아닙니다. 한라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신성하게 여겨왔습니다.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담, 흰 사슴이 물을 마시던 못이라는 뜻의 이 화구호는 한라산 등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백록담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성취감, 그 감동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한라산 등반 코스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성판악 코스입니다. 왕복 19.2km, 약 9-10시간이 걸리는 이 코스는 완만한 경사로 시작해서 점점 가팔라집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에는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루고 겨울에는 설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사계절 모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 한라산의 매력입니다. 영실 코스는 좀 더 수월한 코스입니다. 윗세오름까지만 가는 코스로 한라산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느끼면서도 체력 부담은 덜한 편입니다. 영실 기암괴석의 장관을 보고 500장군이라 불리는 기암들의 모습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살아오름은 한라산 동쪽에 위치한 기생화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출 명소로 유명한데
새벽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한라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해발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1,800여 종의 식물과 4천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한라산 등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자연과의 교감이기도 하며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정상에 올라 나도 해냈다라고 외칠 때의 그 벅찬 감정, 백록담을 내려다보며 느끼는 경외감, 그리고 아래로 펼쳐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력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꼭 한라산 백록담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번째는 DMZ와 파주 임진각입니다. DMZ, 비무장지대.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자유의 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6.25 전쟁 때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너 자유를 찾았다는 그 역사적인 다리입니다. 다리 난간에는 수많은 리본과 메시지들이 걸려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임진각 망배단에 서면 북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에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갈 수 없다는 것. 이 모순적인 현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명절이면 이곳 망배단에서 실향민 어르신들이 고향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평생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분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도라산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 땅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성 송악산, 개성공단,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마을.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그곳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갈 수 없는 먼 곳입니다. 제3땅굴은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땅굴입니다. 지하 73m 깊이의 이 땅굴을 직접 걸어 내려가 보면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좁고 어두운 땅굴 안을 걸으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DMZ는 역설적으로 자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70년 가까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곳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두루미, 제두루미 같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낙원이 된 것입니다. DMZ 투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역사 교육이고 평화 교육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아픔을, 분단의 슬픔을 후세에 전하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이죠. DMZ를 방문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통일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마지막 5번째는 전라남도 순천만과 나간읍성입니다. 순천만.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물창고입니다. 가을이 되면 순천만의 갈대밭이 장관을 이룹니다. 22.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정말 장엄합니다.
갈대 사이로 난 나무 데크길을 따라 걸으면 갈대가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 그 싸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용산 전망대에 올라보는 일몰은 순천만의 백미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 빛이 갯벌과 갈대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S자로 굽이치는 갯골과 갈대밭이 만들어내는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지는 노을. 이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순천만은 또한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겨울이 되면 흑두루미, 재두루미, 기러기 때가 찾아옵니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날아다니는 모습은 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순천만 습지는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습지는 자연의 콩팥이라고 불리며 물을 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순천시가 이 귀중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순천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간읍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성곽 마을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곽을 따라 걸으며 마을을 내려다보면 초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길, 돌담길, 그리고 전통 가옥들이 옛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통 복장을 하고 전통 농기구로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재현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 되는 것이죠.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는 소리,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 디딜방아 찢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놓습니다. 나간읍성에서는 전통 혼례식,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가시면 아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통 문화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순천만의 자연과 나간읍성의 역사. 이 두 곳을 함께 방문하면 자연과 문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곳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바다와 도시의 활력이 넘치는 부산, 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 민족의 영산, 한라산,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DMZ, 그리고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순천만과 나간읍성까지. 각각의 장소가 주는 감동과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모든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행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곳을 다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곳이라도 여러분의 발로 직접 밟아보시고, 눈으로 직접 보시고,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단순히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녀오신 여행지 이야기나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가고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